이번 학기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최대한 많은 논문을 읽어보고 이제 관심 분야를 찾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의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 자산이 동결된 그 계정을 찾는 내용인 클루라는 논문을 읽다가 2017년에 발생한 페리티 멀티시그 지갑 해킹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과 같은 그룹 단위에서 단일 서명으로 인한 자금 탈취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 페리티에서 다중 서명 지갑을 출시를 했는데 지갑의 주요 내용을 독립시켜서 만든 라이브러리 컨트랙트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로 만든 컨트랙트를 배포한 후에 초기화를 이제 진행을 하지 않아서 컨트랙트의 오너 주소가 설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이후 누군가가 이제 해당 컨트랙트의 오너 주소로 등록하는 코드를 실행을 해가지고 권한을 취득하고 킬 함수를 이용해서 컨트랙트 코드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모든 컨트랙트들이 기능을 실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당시 멀티시그 지갑을 이용하던 계정들의 약 50만 이더리움이 동결되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드 작성의 실수가 원인이었지만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되거나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접근 제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본 문제에서 발생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 메시지 센더를 오너로 설정하는 코드에서 접근 제어자를 퍼블릭으로 설정하게 되면 컨트랙트를 호출할 때 그 오너가 이제 컨트랙트를 호출한 사람이 오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을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 제어자를 적절히 변경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만 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의 범위가 넘어갔을 때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코드 예시에서는 양수만 표현하는 unsigned int 자료형을 사용을 했는데 메시지 센더의 밸런스보다 어마운트가 큰 경우에는 언더플로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require 조건식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금액의 이더리움을 전송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오픈 제플린이라는 회사의 이제 세이프 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연산 문제에 대한 사전 방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건 꼭 스마트 컨트랙트 위한 건 아니지. 그냥 일반적인 아까 오픈 제플린인가 하는 거는 네. 일반 그냥 다 프로그램에서 그런 체크해주는 네네네. 그런 소프트. 그리고 세 번째는 재진입 문제입니다. 이제 재진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를 요청한 후에 해당 거래가 처리되기도 전에 새로운 거래를 요청함으로써 이중 처리를 유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코드에서 보면 EOA가 아닌 CA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경우 이제 다른 컨트랙트 코드를 호출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재귀 호출이 발생해서 반복적으로 토큰을 전송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뢰할 수 없는 외부 컨트랙트 호출이 콜백 함수 등을 통해서 악의적 행위를 하는 코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변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된 상태에서만 이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 연계 호출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스 공격 문제입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에서는 와일문이나 포문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무한 루프를 가능하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이더리움에서는 가스라는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와일문이나 포문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또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는 한은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제 가스에는 가스 리밋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해당 계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이제 사용자가 포문의 크기를 계속 늘리게 되면 가스가 증가하게
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트랜잭션 비용을 부풀리거나 뭐 무한 루프를 무한 루프에 이제 가두는 그런 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좀 높아지면서 가스비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공격이 자주 발생할 것 같지는 이건 않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그 이더가스도 뭐 비트코인 트랜잭션 피처럼 그 블록 생성 그러니까 그거 생성하는 놈, 그 놈이 이제 채굴하는 놈이 다 가져가게 돼 있는 건가? 그렇게 돼 있니? 네. 그 해당되는 그 안에 있는 그 가스는 네, 그 가스 양으로 재고한 확률을 다 가져갑니다. 그렇지 뭐 똑같겠지. 요즘 저거 그 이더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스비가 굉장히 많고 그 이더는 되게 트렌치 많지 않나? 네. 그리고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저런 식의 공격은 그러니까 저건 비슷하고 하여튼 그 지금 채굴하는 애들이 네. 보상받는 게 네. 그냥 보상보다도 그런 가스 비용이 이제 짭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블록 보상 비용이 훨씬 있어요. 그러니? 네, 현재는. 현재 그 블록 보상비가 얼마 정도 되나? 블록 보상이 지금 현재 2더인데 2더. 네, 저 스튜디오 보상은 2분의 1 같은데 그럼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비트코인은 지금 얼마가 한 40몇 그 정도 되지 않나? 40?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아니 저 보상 비용이 6.25. 6.25인가? 40. 내가 왜 40이라는 생각이 나지? 아니 계속 지금 내가 좀 헷갈렸다. 계속 지금 줄고 있잖아. 그러니까 반씩 계속 줄어서 지금 최근이 근데 6비트코인이야? 6비트코인이야 최근이? 거기에 본 그 트랜지션 피는 한 그런 거 통계 나온 게 있나? 트랜지션 얼마? 그것도 한 그렇게 적나? 비트코인도? 많이 낮을걸요. 0.몇 오케이 하여튼간에 마지막은 이제 짧은 주소 공격 문제입니다. 이제 송금자의 서명, 그리고 수신자의 주소, 그리고 송금자의 잔액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사용자는 기존 주소보다 짧은 내용을 이제 전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VM에서는 이제 짧은 주소가 들어오면 해당 트랜잭션을 뭐 무효화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데이터 뒤에 그 빈 공간만큼 0을 이제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공격자가 고의로 지갑 주소를 짧게 만들면 데이터 구조상으로 송금 잔액이 기존보다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주로 이제 서드파티 앱에서 이제 발생 가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짧은 주소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송금 전에는 유효성 검사를 꼭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이 있나? 실제로 이제 발생한 사례들이 있어서 여기에 다 제가 조사할 때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예시를 제가 따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네, 있는 사례였기 때문에 네. 이게 아마 그 골렘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이 문제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잔액 조건, 무효화 공격, 일반적인 방법으로 무작위성을 부여하는 방식 사용, 그리고 타임스탬프 종속성 등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기본 정도만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또 추가적으로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솔루션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일부 개발 환경에서도 이런 걸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드 작성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직 나오지 않은 문제들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안성 검토를 위해서는 코드 재사용을 자제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인 경우는 뭐 해치랩스나 아니면은 수어와 같은 보안 회사를 통해서 코드 검수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검수 관련해서 제가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작년 중순쯤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개발한 베리스마트라는 솔루션을 찾게 되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사전 검출해서 보안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실제로 490개 정도의 취약점을 가지고서 실험을 했는데 높은 검출과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 코드 취약점 테스트를 진행해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IoT 큐브 플랫폼을 통해서 베리스마트를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코드를 작성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그런 과정을 거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게 그런데 그 우리 갑자기 왜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문현아. 아니 그 우리 박사과정 그 문현아. 파타임 현아가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잖아. 스마트 컨트랙트. 그래서 현아가 들여다본 것들을 네. 좀 기반으로 했어야지. 너도 또 맨땅에서 돌아할 필요는 없지. 근데 현아가 상당히 많이, 특히나 이제 걔는 ERC 토큰 관련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많이 들여다봤는데, 현아한테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하고 올라가야지. 네네. 그 ERC 20을 주로 이제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그랬지. ERC 20에 나타나는 게 처음에 제너럴하게 막 보다가 너무 이제 광범위하니까 얘가 이제 토큰을 포커스해서 해가지고 걔도 뭐 이제 거기서 좀 고려된 사항들 이런 것도 많이 찾아내보는 게 있거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연구의 어떤 연속성을 좀 가지려면은 너가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일단 현아 거를 좀 파악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좀 익스텐드 하거나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